부동산 담보대출 DSR, DTI, LTV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부동산 살 때 자금 계획 세우셨나요? 부동산 살 때 필요한 자금 100% 현금만으로 준비가 가능하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주택의 가격만큼 현금을 다 가지고 있기는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행에서 부족한 부분은 돈을 빌리게 되는데요. 은행은 이때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무조건 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행도 돈을 빌려줬다가 문제가 생기면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은행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데는 기준이 필요하겠죠.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기준은 돈을 빌려줬을 때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돈을 빌려 구입하려고 하는 주택의 가격은 얼마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때 주택의 담보 가치의 기준으로 보는 게 LTV, DTI, DSR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부터 각 차이점을 사례와 함께 알아볼게요. LTV. LTV는 총 부채 상환 비율의 약자예요. 주택 담보 대비 대출 가능한 금액이란 뜻이에요. LTV는 Loan to Value Ratio의 영어로 된 약자 표시예요. 시세의 40에서 70%로 제한을 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가예요. 생애 최초는 80%까지 가능해요. 가령 10억짜리 아파트의 LTV가 70%라고 가정하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7억이고 LTV가 60%라면 6억을 빌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가 준비해야 할 현금은 3억이나 4억이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3억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고 10억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 할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LTV가 70%라고 할 때 7억이 된다는 뜻이에요. 만일 한도가 4억으로 설정되었다면 LTV가 70%라 해도 최대 금액인 4억만 빌릴 수 있어요. DTI,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뜻이에요.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을 뜻해요.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된 영어로 된 약자 표시예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란 연소득만 보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입장에서 소득이 많으면 상환 능력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돈을 더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소득이 작거나 없는 경우 상환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고 돈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즉, 고소득자이고 연봉자에게 유리해요. DTI는 주택담보대출금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계산해요. 자동차 살 때 빌린 돈이나 학자금, 마이너스 통장 등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이외의 것에서는 원금이 아닌 이자에 대해서만 포함해서 계산을 해요. 즉, 주택을 사려면 돈을 빌리려 할 때 지금까지 빌린 돈의 이자와 앞으로 빌렸을 돈의 원리금을 내 소득으로 나누는 개념이에요. 소득이 높을수록 유리해지는 거예요. DSR은 총 부채 상환 비율,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말해요.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영어로 된 약자 표시예요. DTI가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 계산했는데요. DSR은 대출 원리금에 기타 대출의 이자만이 아닌 원금과 이자를 전부 포함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DTI보다 훨씬 보수적인 개념으로 돈 빌려 쓰기 어렵게 한 거예요. DSR은 1금융권에서는 40% 정도 나오고요. 2금융권에서는 50% 정도 가능해요. DTI와 DSR은 개념이 비슷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나의 소득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 DTI. 나의 연소득과 빚을 보고 돈을 빌려준다? DSR. DSR은 DTI의 업그레이드 버전 같은 거예요. DSR로 얼마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 네이버 계산기나 구글 검색 DSR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경기나 정치적 상황으로 금융 규제가 수시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왔어요. 내가 보유한 주택수와 매수하려고 하는 주택이 규제 지역에 있느냐, 비규제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따라서 주택을 매수하려 할 때는 전문가에게 자금 계획 자문을 구하시어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오늘은 은행에서 주택 구매 자금을 빌릴 때 보는 LTV와 DTI 그리고 DSR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